여기 전 세계 개인당 커피 소비 1위인 나라의 커피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는 우연한 기회에 한국 믹스 커피를 접해 보게 되었는데요. 커피는 에스프레소가 최고라고 생각했던 그의 생각을 180도 바꿔놓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가 맞닥뜨린 신성한 충격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지금 그의 사연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1초만 할애하셔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노르웨이 오슬로 소방서에서 8년째 근무 중인 소방관 에릭입니다. 오슬로의 겨울은 그야말로 냉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온은 영하 25도를 넘어가는 날이 다반사이고 하늘에서는 끝도 없이 눈이 쏟아집니다. 얼어붙은 거리는 늘 위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저희 소방서에서는 주로 화재 진압뿐만 아니라 동결된 도로에서 발생하는 차량 사고 구조, 동상 위험에 처한 사람들의 구출 등 다양한 상황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소방서에서 근무하는 하루는 항상 긴장 속에서 시작됩니다. 저는 새벽 6시에 일어나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마시며 하루를 준비합니다. 겨울철에는 출동이 잦아지기 때문에 체력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눈 덮인 거리와 빙판길은 화재 진압을 포함한 모든 작업을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특히 소방차가 좁은 골목길을 지나거나 얼어붙은 길 위를 달릴 때는 작은 실수 하나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작년 겨울이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크리스마스를 며칠 앞둔 날 오슬로 시내 한복판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화재의 원인은 벽난로 근처에 쌓아둔 건조되지 않은 장작 때문이었는데 불길이 너무 빨리 번져 인근 건물로까지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사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뿜어져 나오는 불길은 우리 모두를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팀원 모두가 하나가 되어 10시간 가까이 사투를 벌인 끝에 화재를 진압할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행히 큰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한겨울에 얼어붙은 호스와 장비를 다루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다시 한번 느꼈던 순간이었습니다. 겨울철에는 화재뿐만 아니라 추운 날씨로 인해 다양한 구조 요청이 들어옵니다. 얼음 위를 걷다 물에 빠진 사람, 스키 사고를 당한 관광객, 혹은 길을 걷다 미끄러져 크게 다친 노인들까지 저희 소방서에서는 이러한 긴급 상황에 대비해 항상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번 현장을 마주할 때마다 특히 어린아이나 노약자를 구조할 때는 그 책임감이 무겁게 느껴집니다. 그렇지만 이런 긴박한 일상 속에서도 저희 소방대원들은 나름의 방법으로 서로를 격려하며 버팁니다. 특히 소방서의 휴게실은 저희에게 없어서는 안 될 쉼터입니다. 긴 출동을 마치고 돌아와 잠시나마 손발을 녹이며 따뜻한 음료를 마시는 순간은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시간 중 하나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로 합류한 한국인 동료 민수가 가져온 작은 스틱 하나가 우리의 일상에 특별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날 민수는 출동을 마치고 휴게실에 모인 동료들에게 작은 스틱 몇 개를 꺼내 들며 말했습니다. 이건 한국에서 정말 유명한 맥심 믹스 커피예요. 따뜻한 물만 있으면 금방 만들 수 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커피라 꼭 나눠드리고 싶었어요. 모두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민수를 지켜보는 가운데 그는 종이컵에 스틱을 찢어 넣고 뜨거운 물을 부었습니다. 커피를 젓자마자 퍼지는 달콤하고 고소한 향기에 다들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첫 모금을 마신 순간 휴게실 곳곳에서 감탄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 커피는 정말 다르다. 부드럽고 달콤한데 끝맛이 고소해. 진짜 맛있어. 이런 커피는 처음이야. 그날 이후 맥시믹스 커피는 단순한 음료를 넘어 소방서의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특히 추운 겨울밤 야간 근무 중 졸음과 피로를 덜어주는데 이만한 친구가 없었습니다. 동료들은 맥심 커피를 마시며 업무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고충을 이해하며 유대감을 키워갔습니다. 어느 날 커피를 마시던 중 한 동료가 민수에게 물었습니다. 민수, 이 커피를 이렇게 맛있게 마실 수 있는 비결이 있으면 좀 알려줘. 민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이건 다방 스타일이라고 불러요. 먼저 종이컵에 물을 너무 많이 넣지 않는 게 중요해요. 컵의 절반만 따뜻한 물로 채우세요. 그러면 커피가 너무 싱거워지지 않고 크림과 설탕이 더 진하게 녹아 깊은 맛이 나요. 또 뜨거운 물을 붓기 전에 스틱을 컵에 넣고 한번 저어보세요. 그러면 커피가 더 고르게 섞여서 마지막 한 모금까지 맛있게 즐길 수 있어요. 이런 간단한 팁들 덕분에 맥시믹스 커피는 소방서에서 더욱 특별한 음료가 되었습니다. 한 동료는 말했습니다. 민수 덕분에 그냥 커피가 아니라 제대로 된 행복 한 잔을 마시는 느낌이야. 시간이 지나면서 맥시믹스 커피는 단순히 피로를 푸는 도구를 넘어 동료들 사이에 작은 행복을 나누는 매개체가 되었습니다. 누군가 힘든 일을 겪었을 때 혹은 생일처럼 특별한 날이면 커피 한 잔과 함께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네는 것이 소방서의 새로운 문화가 되었습니다. 민수는 어느 날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커피가 단순한 음료를 넘어 사람들 간의 정을 나누는 도구가 되곤 해요. 친구들, 가족들, 그리고 동료들과 함께 커피를 마시며 나누는 대화가 정말 소중하죠. 이곳에서도 맥시믹스 커피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니 정말 뿌듯해요. 그날 이후로 소방서 식탁 한쪽에는 늘 맥시믹스 커피 스틱이 쌓여 있었고 동료들 사이에서는 오늘은 다방식으로 만들어봐 라는 말이 농담처럼 오갔습니다. 맥시믹스 커피는 오슬로 소방서에서 작은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단순한 커피 스틱 하나가 어떻게 동료들 사이에 따뜻한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지 그 효과는 우리의 예상 이상이었습니다. 출동 후 돌아오면 어김없이 다방식으로 커피를 만들어 마시며 하루의 긴장을 풀었고 그 순간은 동료들 간의 대화와 위로로 이어졌습니다. 달콤한 향기와 부드러운 맛은 추운 겨울날 우리의 마음을 녹였고 맥시믹스 커피는 이제 소방서의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커피가 너무 빨리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민수가 처음 가져온 몇 박스의 커피는 모두의 사랑을 받으며 순식간에 바닥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마지막 몇 개의 스틱을 보며 에릭이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이제 이건 소방서의 보물 1호야. 마지막 스틱을 누가 쓸지는 의논이라도 해야겠는걸? 모두가 웃었지만 그 말 속엔 걱정도 섞여 있었습니다. 맥심 믹스커피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출동 후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주는 작은 축복과도 같았습니다. 이대로 커피가 떨어진다면 우리에게는 큰 손실이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커피를 다시 구하기 위한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시도한 방법은 인터넷 직구였습니다. 민수와 에릭은 함께 스마트폰을 들고 한국의 쇼핑몰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배송 가능한 곳을 찾기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 어디든 배송 가능이라는 문구를 보고 희망이 생겼지만 결제 단계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노르웨이로의 식품 배송은 까다로운 통관 절차에 막혀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식품 안전 규정 때문이라는데 이런 건 예상 못했네. 민수가 아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래도 방법이 있을 거야. 포기하긴 이르지. 에릭이 낙담한 동료들을 격려하며 다시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주변국에 있는 한인마트를 수소문했습니다. 민수는 스톡홀름과 코펜하겐의 한인마트 여러 곳에 연락하며 커피를 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재고가 없습니다라는 대답이 이어졌지만 한 곳에서 희망적인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주말에 소량 입고될 예정입니다. 빨리 오신다면 구매 가능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스톡홀름은 오슬로에서 차로 6시간 이상 떨어져 있었습니다. 소방서 업무를 고려하면 직접 다녀오는 것은 불가능했죠. 출장 가는 사람은 없을까? 민수가 말했지만 현실적으로 해결책을 찾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에릭은 민수와 몇몇 동료들과 함께 근처 대형 슈퍼마켓으로 향했습니다. 근무에 필요한 간단한 물품을 사러 간 길이었는데 그곳에서 뜻밖의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슈퍼마켓 안을 걷다 보니 익숙하지 않은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슈퍼마켓에서 흘러나온 BTS의 다이너마이트는 단순히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맥시믹스 커피를 찾는 여정 속에서 우리는 또 다른 한국 문화를 만나는 계기가 되었고 그 세계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크고 깊었습니다. 잠깐, 이 음악 뭐야? 에릭이 슈퍼마켓 안을 걷다 멈춰 서서 민수에게 물었습니다. 민수는 익숙한 멜로디에 귀를 기울이더니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BTS 노래네요. 다이너마이트라는 곡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죠. 한국에서도 정말 유명한 곡이에요. 밝고 경쾌한 리듬과 긍정적인 분위기의 음악은 모두를 매료시켰습니다. 에릭과 동료들은 흘러나오는 멜로디에 맞춰 리듬을 타기 시작했고 BTS가 세계적인 스타로 자리 잡은 이유를 조금씩 실감했습니다. 민수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BTS는 단순히 춤과 노래로만 성공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한국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가사에는 항상 긍정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어서 많은 팬들이 위로와 용기를 얻죠. 다이너마이트가 끝난 후 매장 스피커에서는 또 다른 곡이 흘러나왔습니다. 이번에는 분위기가 사뭇 달랐습니다. 감미롭고 신나는 멜로디가 공간을 가득 채우며 사람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들고 곡의 시작을 듣더니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 곡은 아파트라는 노래예요. 블랙핑크의 로제와 브루노 마스가 함께 작업한 곡이죠. 두 사람의 목소리가 정말 잘 어우러져서 세계적으로 큰 사랑을 받고 있는 곡이에요. 동료들은 노래에 담긴 섬세한 감정에 매료되었고 특히 에릭은 로제의 부드러운 목소리와 브루노 마스의 독특한 음색이 만들어내는 조화에 감탄했습니다. 로제는 블랙핑크의 멤버인데 솔로로도 활동하면서 이렇게 세계적인 가수들과 협업을 많이 해요. 브루노 마스는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가수인데 이 곡에서는 둘이 함께 만들어낸 특별한 감성이 돋보이죠. 민수는 설명을 덧붙이며 노래의 매력을 짚어주었습니다. 노래가 끝난 후 에릭은 민수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 노래 제목이 아파트야? 가사랑 무슨 연관이 있는 거야? 민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 곡은 한국의 술문화 중 하나예요. 술 먹을 때 게임을 자주 하거든요. 게임할 때 하는 노래가 아파트예요. 에릭은 이 두 곡이 얼마나 다른 느낌을 주는지에 놀랐습니다. BTS의 곡은 밝고 희망찬 에너지를 주었고 아파트는 한국어 발음의 독특함과 반복적인 단어가 반복돼 중독성이 있었다. 두 곡을 듣고 난 후 그는 민수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다양한 감정을 음악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지? 그리고 한국 음악은 왜 이렇게 특별하게 느껴지는 거야? 민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아마도 한국 음악이 사람들의 마음을 읽고 그 마음을 노래로 담아내기 때문일 거예요. BTS처럼 전 세계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곡도 있고 아파트처럼 가볍게 듣고 즐기는 곡도 있죠. 이런 다양성이 K-팝과 한국 음악의 힘이 아닐까 싶어요. 그날 이후 소방서에서는 종종 BTS와 블랙핑크의 한국 노래가 흘러나오곤 했습니다. 출동을 준비하면서 동료들은 K-팝을 틀어놓고 리듬을 타며 긴장감을 풀었습니다. 에릭은 점점 한국 음악에 매료되었고 그 깊이를 더 알고 싶어졌습니다. 민수는 음악을 통해 한국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K-팝은 단순히 춤추고 노래하는 걸 넘어서요. 그 안에는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고 한국 사람들이 가진 정서와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민수는 BTS와 아파트 같은 노래들이 어떻게 전 세계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지 설명하며 음악을 통해 문화를 알리는 한국의 위대함을 강조했습니다. 그날 슈퍼마켓에서 흘러나온 익숙하면서도 낯선 선율 민수가 들려준 아파트라는 곡은 우리에게 새로운 세계로 가는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BTS와 아파트가 상징하는 K-팝과 한국 대중문화의 뿌리를 이해하려면 반드시 알아야 할 이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나훈아였습니다. 나훈아라는 분은 한국에서 전설 같은 존재예요. 지금 우리가 사랑하는 K-팝과 K-컬처의 토대는 사실 이분 같은 선배 가수들이 쌓아 올린 거예요. 민수의 설명은 단순한 노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나훈아의 음악은 단지 흥겹고 감미로운 멜로디를 넘어 한 시대를 관통하는 감정을 담아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민족의 희로애락이 녹아 있었고 그의 가사는 단순한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삶과 운명을 노래했습니다. 민수는 한국이 힘든 시절을 겪을 때 나훈아의 노래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었어요. 그의 무대는 언제나 혼신을 다한 한편의 드라마였죠. 라며 그의 음악 세계를 설명했습니다. 나훈아는 단순한 가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전통과 현대를 연결하는 달이었고 한민족의 정서를 음악으로 풀어내는 거장이었습니다. 특히 그가 불렀던 테스형 이라는 곡은 단순한 유행을 넘어 한국 사회에 깊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가 자신의 음악으로 구축한 세계는 지금도 많은 이들에게 영감이 되고 있으며 그의 노래를 통해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위로를 받는다고 민수는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 전설의 바통은 누가 이어가고 있을까요? 민수는 주저하지 않고 이명웅의 이름을 꺼냈습니다. 이명웅이라는 가수는 나훈아 선생님이 쌓아 올린 음악적 유산을 현대적으로 이어가고 있어요. 그는 대중성과 진정성을 모두 겸비한 가수예요. 특히 그의 목소리에는 나훈아 선배님처럼 사람의 마음을 울리는 힘이 있어요. 이명웅은 단순히 트로트 가수라는 틀을 넘어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감동을 선사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무대는 나훈아의 그것처럼 혼신을 다해 관객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고 그의 가사는 현대인의 일상과 고민을 노래하며 희망을 전했습니다. 민수는 우리에게 이명웅이 한 인터뷰에서 했던 말을 소개했습니다. 나훈아 선배님은 저에게 음악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을 울릴 수 있는지를 몸소 보여주신 분입니다. 제가 그분의 길을 따라가며 한국 음악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데 기여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는 영광일 겁니다. 민수의 말은 단순한 음악 이야기를 넘어 한국 문화의 깊이를 느끼게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BTS, 블랙핑크 같은 글로벌 스타들의 성공 뒤에는 나훈아 같은 선배들의 노력과 열정이 있었고 이명훈과 같은 후배들이 그 바통을 이어받아 K컬처라는 새로운 세계를 열어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그 순간 에릭은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즐기는 K-팝이 이런 깊은 뿌리를 가지고 있었다니 정말 놀랍고 감동적이야. 음악이 단순한 엔터테인먼트가 아니라 한 나라의 역사와 정서를 담아낼 수 있다는 걸 이제야 알겠어. 나훈아에서 이명웅으로 이어지는 이 흐름은 단순히 한 세대를 넘는 것이 아니라 한 나라의 문화적 유산을 세계로 확장시키는 과정이었습니다. 그 음악에는 시대를 초월한 감동과 공감이 있었고 그래서 오늘날 세계 사람들이 한국 음악에 열광하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날 민수를 통해 나훈아와 이명웅이 상징하는 한국 음악의 깊이를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 뿌리 깊은 음악과 문화가 어떻게 전 세계 사람들에게 울림을 주고 있는지 그 힘을 온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K컬처의 성공 뒤에는 오랜 시간 동안 탄탄히 쌓아온 선배들의 열정과 헌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민수는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음악은 시간을 초월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죠. 나훈아 선생님도 이명웅도 그리고 지금의 K-POP 스타들도 결국 한 가지를 추구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고 세상에 희망을 전하는 거예요. 민수의 이 말은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남겼습니다. 추운 북유럽의 겨울 오슬로 소방서에서 시작된 작은 변화는 우리 모두의 삶에 큰 울림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단지 한 잔의 커피에서 시작된 이 여정은 단순한 음료 이상의 의미를 가지게 되었고 우리의 시각을 열어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은 민수가 가져온 맥심 믹스 커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작은 스틱 하나는 단순히 커피를 마시는 즐거움을 넘어 소방대원들 간의 연결고리가 되었습니다. 출동 후 얼어붙은 손을 녹이며 마시는 커피 한 잔은 피로를 잊게 해줬고 자연스레 서로를 격려하며 진솔한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작은 변화가 가져온 따뜻함은 점점 우리 일상에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하지만 커피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단순히 마시는 즐거움을 넘어서 커피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커피를 구하기 위한 우리의 도전은 단지 물건을 찾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서로 협력하며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 그리고 그 과정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노르웨이 곳곳의 마트와 온라인 쇼핑몰을 뒤지며 이 작은 커피 스틱 하나를 구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주변국의 한인마트를 수소문하고 직접 차를 몰고 가려는 계획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실패의 연속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한국의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동료들 간의 협력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그러던 중 우리는 음악을 만났습니다. 슈퍼마켓에서 우연히 들었던 BTS의 다이너마이트와 로제의 아파트는 단순히 좋은 멜로디를 넘어 우리에게 한국 음악의 깊이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나훈아와 같은 전설적인 이름을 통해 우리는 K컬처의 뿌리가 얼마나 깊고 강렬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음악은 단지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희망과 위로였고 한국 문화가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지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우리는 한국이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이유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화 속에서 배운 것은 단지 커피나 음악에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맥심 믹스 커피를 구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소방서 내부뿐 아니라 외부로도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민수는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소방서 이야기를 나누며 한국 커피와 음악을 소개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지역 신문에 실렸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여정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몇몇 지역 가게에서는 한국 커피를 수입해 판매하기 시작했고 커피를 매개로 한국 문화를 접하려는 이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소방서 내부에서는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민수는 BTS와 나훈아, 이명웅의 노래를 배경으로 작은 문화 세션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대원들은 단순히 커피를 마시는 것을 넘어 한국 음악을 함께 듣고 가사에 담긴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한 대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노래를 들으니 우리가 하는 일이 떠오르네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이 작은 문화 교류는 소방대원들 간의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서로의 문화에 대해 이해하고 존중하는 시간이 되었고, 이는 곧 협업과 팀워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커피 한 잔과 노래 한 곡이 만들어낸 변화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큰 것이었습니다. 소방서 밖으로 퍼져나간 변화는 지역사회를 넘어 다른 도시로까지 확산되었습니다. 커피와 음악이 사람들 간의 연결고리가 되고 새로운 대화와 공감을 만들어냈습니다. 지역의 작은 가게들이 한국 제품을 더 많이 들여오기 시작했고, 몇몇 학교에서는 한국 문화를 배우는 프로그램이 생겨났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민수가 말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작은 것들이 사람들을 연결해줘요. 커피 한 잔, 노래 한 곡, 그리고 그런 순간들이 모여 진짜 따뜻한 변화를 만들어내죠.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작은 변화는 항상 큰 울림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요. 맥시믹스 커피는 단순히 달콤한 음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을 연결하고 서로를 이해하며 더 나은 세상을 향해 한 걸음 내딛게 하는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매일 아침 맥시믹스 커피를 마십니다. 그 한 잔에는 우리가 함께했던 모든 여정, 그리고 한국 문화를 통해 배운 따뜻함과 위로가 담겨 있습니다. 이 작은 변화는 앞으로도 우리에게,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이들에게 계속해서 큰 울림으로 남을 것입니다. 에릭은 단순히 커피 한 잔으로 시작된 이 여정을 통해 한국이라는 나라를 새롭게 보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맥심 믹스커피는 단지 부드럽고 달콤한 음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동료들 간의 유대감을 만들어냈고, BTS와 나훈아 같은 전설적인 음악을 통해 한국 문화의 깊이를 알게 해주었으며, 한 나라의 위대함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 깨닫게 했습니다. 한국은 작은 것에서 큰 감동을 만들어내는 나라라는 생각이 들어요. 커피 한 잔, 노래 한 곡에 이렇게 많은 이야기가 담길 수 있다는 게 정말 놀랐습니다. 에릭은 이렇게 말하며 한국의 문화를 더 알아가고 싶다는 소망도 덧붙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따뜻한 울림을 전했기를 바랍니다. 아래 댓글로 맥심 커피 외에 해외에서 인기 있는 음식을 남겨주시고, 이 영상을 주변 분들과 공유의 따뜻함을 함께 나눠보세요. 그리고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행복하고 따뜻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